안녕하십니까, 작심삼호TV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산대학교 축구 동아리 총정리를 해보는 컨텐츠를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작심삼호TV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그 컨텐츠 진행을 위해서 축구계 원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부산대학교 축구계에 한 약 6년간 수십 번의 경기를 출전했고 그렇게 정통한 13학번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부산대 축구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부산대 축구계에는 동아리가 약 제가 알기로 한 50개 가량? 예, 아무튼 맞습니다. 엄청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뭐 사라지고 없어진 거 포함해서. 그리고 1년에 4번의 대회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 효원배라는 4월에 열리는 가장 큰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8월쯤에 열리는 부마항쟁배 대회가 있고, 방학에 열리는 동계리그, 하계리그 이렇게 총 4개의 대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효원배는 프로축구, 유럽 축구로 따지면 챔피언스 리그 같은 가장 큰 영광의 그 우승컵을 위한 예, 효원배가 가장 큰 대회라고 거의 볼 수 뭐 있겠죠. 사람들이 목숨 걸고 축구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효원배 우승을 하면 현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많은 대회가 있지만 가장 큰 대회인 효원배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부산대학교 내에 있는 축구 동아리 순위를 한번 매겨봤어요. 아마 그 동영상 시작할 때 그 앞에 그래픽으로 나왔던 부분에서 보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뿅 하면 그래픽 나오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절대 저희 뭐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순위는 아니고요. 어떻게 산출을 했냐면 일단 데이터는 총학생회에서 제공한 부산대학교 마이피누 사이트에서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효원배 경기 결과를 수집했고요. 그거를 이제 엑셀 파일로 나눈 다음에 통계를 내가지고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팀별 효원배 승리 횟수 또는 2017년도부터 8년도, 2017년도부터 9년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승리 횟수를 나눠봤습니다. 그 원로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이렇게 나눈 것 중에 어떤 연도별로 나눈 게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받고 굉장히 놀란 게 아마 일단 이런 시도를 한 거 자체가 이 작심삼분 TV가 처음일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 친구가 굉장히 그런 통계적 역량도 훌륭하고 문과충이지만 일단 첫째로 놀란 거는 굉장히 일관성 있게 순위가 나왔다. 맞습니다. 약간 이 팀들 사이에 확실한 그 수준 레벨이라는 게 있다. 맞습니다. 1티어 팀, 2티어 팀 맞아요. 이런 레벨이라는 게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랬고, 일단 자료의 신빙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가지 정도 연도에 맞춰서 자료 뽑았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 13년부터 19년까지 6개년의 그 통계 자료가 제일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표본이 많다 보니까. 약간 그 동아리의 정통성도 조금 반영을 한 거 그렇죠. 같네요. 이 부산대 축구에서는 정통성과 이런 그 네임에 대한 명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런 좀 정통성까지 볼 수 있는 그 13년부터 19년까지 자료가 예. 좀 굉장히 신빙성 있게 느껴진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19년도로 이렇게 추린 팀별 순위를 딱 보면 네. 1등이 피스 A라는 팀이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스포츠 과학부 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맞습니다. 그 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일단 이 피스 A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과학부 동아리고, 근데 스포츠 과학부 안에 제가 알기로 동아리가 한 3개인가 있어요. 뭐 아, 진짜요? 다이슨은 뭐 대학생 원생 팀. 그 다이슨은 체육교육과 교육대학원입니다. 교육대학원. 네, 그것도 있고 아무튼 옛날에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 가랭인가? 그런 뭐 팀도 이상한 있었고. 뭐 가랭인가 뭔가 하는 팀도 있었는데 네. 얘네가 진짜 동아리. 진짜 적통. 예. 네. 근데 스포츠 과학부를 보면 팀 특징이 약간 개인 기량이 엄청 뛰어난 게 아니라 얘네들끼리 합이 좀 잘 맞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 저희 동아리랑 이 피스 A 팀이랑 예. 경기를 한 3-4번 이상은 한 것 혹시 같아요. 동아리 기회가. 어디시죠? 저는 제우스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피스 팀 같은 경우에 맛부터 봤을 때 느낌이 어떻냐? 네. 일단은 확실히 일반 그 그냥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하고 할 때는 느낌이 약간 다르고 진짜 생활체육인들하고 마주친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할만한데 이렇게 하다가도 한 후반쯤 가면 보통 일반 대학생들은 지칩니다. 왜냐면 맞아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고 맞아요. 체육을 그런 업으로 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지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침이나 이런 게 없고 에너자이저네. 그렇죠. 약간 박 이렇게 밀어붙여 올라오는 거. 그럼 후반쯤 되면 압박을 느끼고 실점을 하게 되고 결국 패배를 했던 아마 그 기억이 그런 이유로 2017년도부터 통계를 냈는데 다 1등이에요. 네. 아마 몇 년 전에 우승한 경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할 네. 텐데 객관적인 저희가 보는 데이터로는 부산대 내 최고의 축구 동아리다. 그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승리로만 봤을 때. 그쵸. 이제 2등을 보면 신화창조라는 동아리네요. 신화창조 기계공학부 동아리죠. 예, 제가 14학번인데 제가 입학했을 때는 신화창조라고 하면 진짜 뭐 신화를 창조하는 네. 그런 이미지를 가진 그렇죠. 팀이었어요. 그 옷에도 삼성 그 스폰서 박혀 있고 그게 굉장히 또 저희한테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네. 가짜로 박은 건지 아니면 진짜 돈을 받고 박은 건지는 네. 제가 잘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이게 옛날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제 기계공학부에 발리스타랑 신화창조라는 동아리가 두 개가 있었는데 네. 신화창조는 진짜 축구가 삶의 1순위인 애들이 가는 곳, 발리스타는 취미라는 애들이 가는 곳이라 했는데 네. 요새 그 명성에 비해서는 그게 최근 그렇죠. 제 기억에는 13년 14년쯤에 신화창조가 예. 우승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엔 아마 우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뭐 그 무슨 뭐 발리스타가 좀 뜨는 것도 신화창조에서 뭐 전력이 좀 유출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문 제가 가질 수 네. 있는데 하여튼 이 신화창조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팀 스타일? 일단은 신화창조는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1년에 들어오는 남자 신입생만 약 한 300명 가량 맞아요. 200명 이상 표본이 일단 많네요. 표본이 많기 때문에 일단 확률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신입생이 들어올 확률이 높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팀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 기계공학부 특유의 파이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계공학부 팀이랑 붙었을 때 느낌은 뭔가 다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막 이제 저희는 공 잡고 패스 줄 때 어디 줄지 보고 패스를 하는데 얘네들은 탁탁탁탁탁탁탁탁탁 가자 탁 바로 주더라고요. 아주 아마 연습을 많이 하는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또 한두 명 정도 정말 축구를 잘하는 예. 그리고 약간 아마추어 레벨 거의 너물락말락하는 그 정도 레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양발잡이? 아, 흔히 아마추어 축구 양발잡이가 저런데 그 양발잡이 선수가 있었던 게 굉장히 약간 좀 선수 기억이 납니다. 출신급 선수. 한 중학교 때까지는 축구부를 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아니면 뭐 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하고 굉장히 잘한 신화창조도 팀이죠. 네. 충분히 매년 우승을 노려볼 만한 그렇죠. 팀이다.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예. 팀이죠. 누가 만나든. 그래서 뭐 우승은 얘네 둘이 8강에서 만나느냐 결승에서 만나느냐 네, 맞습니다. 그게 우승팀을 결정한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자 3번 세 번째 3등은 네. 공동 3등이네요. 컨츄리와 컨츄리랑 매드. 매드. 아, 뭔가 저희가 데이터 뽑기 전에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컨츄리랑 매드랑 비슷한 레벨이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는 좀 컨츄리가 더 위에 있다. 진짜요? 예. 그냥 개인적인 약간 개인적인 감정이. 생각. 그래서 컨츄리는 어떤 팀인가요? 컨츄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앙 동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과에서 많은 인원들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한 2013년도 2010년대 초반에는 그렇게 강팀이 아니었는데 네. 한 어느 순간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강팀의 반열에 올라서 매년 이제 막 우승권을 다투는 그런 팀이 된 거죠.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좀 폼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단 훈련을 평일에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시스템화된 축구를 한다. 오. 극적인 예로 좀 뭐 이런 말하기 뭐 제가 비하나 의도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 피스 같은 팀이 약간 기량과 체력으로 승부를 한다 이러면 예. 컨츄리는 어떤 피지컬적인 면보다는 좀 이렇게 약속된 플레이, 시스템화된 플레이로 좀 승부를 내는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도 굉장히 매너가 좋았던 걸로. 맞죠. 기억을 매너가 하고 좀 있고. 괜찮죠. 근데 다 다른 과에서 모였는데 단합이 네. 좋다는 거는 참 본받을 만한 예, 점이네요. 굉장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면 네. 또 공동 3위의 두 번째 팀 매드. 경영학과 동아리죠. 예, 경영학과 동아리 좀 이름에서는 매드 하니까 좀 빡센 느낌이 약간 나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빡센 팀이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승부욕이나 적극성 부분에서 가장 높은 맞습니다.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같이 경기를 해보면 뭐랄까 양상이 굉장히 거칠게 흘러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영리한 거는 그런 거친 다툼 속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법을 알고 있는 팀이다. 약간 그거를 어떤 한 학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아래 학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정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량은 좀 부족하고 어떤 팀적인 기량도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닌가 예. 생각을 근데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매드가 최근에 어떤 파문이 있어가지고 아, 그 팀 내 구성원들이 많이 이탈하고 네.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2018년도랑 2019년도 데이터를 보면 네. 매드가 거의 한 10위권에 지금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조금 요새가 아니라 2019년도쯤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팀이 아닌가.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대 중반에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효원배에서. 아 맞습니다. 그래서 플랜카드 걸고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고. 예. 근데 그때도 굉장히 놀랬던 게 제가 봤을 때 축구를 더 잘하는 팀은 매드보다 한 세네 팀 더 있었는데도 매드가 우승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그 스피릿으로 우승을 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스피릿으로는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수 없다. 없다. 그리고 이렇게 전통이 있는 팀은 네. 내실이 있다. 아 그렇죠.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약간 네. 선배들과 뭐 졸업생과의 약간 갈등 그런 문화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따로 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매드 재학생들끼리 또 잘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거는 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절대 네. 뭐 이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자, 5번 팀, 5위 팀. 5위 팀은 승수가 하나가 부족한 팀인데 아, 거의 레알 뭐 3이랑 똑같다고 봐도 되겠네요. 레알 일렉트론. 레알 일렉트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팀이 최근에 굉장히 올라온 팀이고 약간 신화창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그 느낌으로는 네. 신화창조는 뭔가 투박한 느낌이라고 아. 하면 레알 일렉트론은 세련된 좀 축구. 세련된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약간 프로 축구로 지금 바르셀로나 같은 그런 느낌. 예, 약간 맞습니다. 왜냐면 패스 플레이를 가장 많이 하는 팀이다.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대1 패스나 특히 약팀을 상대할 때 굉장히 그런 거에 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패스 플레이, 세밀한 패스 플레이로 네. 예. 개인 기량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레알 일렉트론은 부산대의 바르셀로나다. 약간 그렇게 와우.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 좋습니다. 네. 뭐 우승을 최근에 했습니다. 레알 일렉트론이 2017년도였나? 17년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 저희가 4강 갔을 때 네. 우승했기 때문에 15년도인가 아. 15년도겠네요. 네. 2015년도에 효원배 우승을 했습니다. 잠깐 중간에서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효원배 대회는 부산에서 대학교 축구 대회로 열리는 대회 중에 가장 큰 대회고 무려 팀이 한 50개의 팀이 출전하고 총 그 시드 배정 후에 64강부터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64강이라서 우승을 하려면 2에 몇 승이 64강이죠. 하여튼 네. 엄청난 경기를 패 없이 이겨야 우승을 할 수 있는데 8번인가요? 예, 8번 정도 되는 되겠네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승을 한단 말은 그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네. 실력이. 그렇죠. 가위바위보도 8번 연속으로 이기 힘들거든요. 그쵸. 근데 한번 축구 해볼까요? 대회 가위바위보 봅니다. 자, 그다음 그렇습니다. 발리스타. 발리스타. 이 발리스타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부의 학생회 그가 위주가 된 팀이라고 하는데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팀은 제가 봤을 때 축구를 그렇게 막 실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팀까지는 아니다. 다만 최근에 올라온 거는 어떤 이 요즘 이탈로 인해 팀원 이탈로 인해 좀 그 기계공학부의 두 개의 동아리는 신화창조와 발리스타가 있는데 좀 신입생들이 발리스타의 좀 유연한 문화가 더 좋아서 약간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좋은 자원을 많이 확보했지 않나. 약간 생각해보니까 기계공학부의 두 동아리가 지금 현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분열된 그래서 네. 이제 그 딱딱한 관료제 문화에서 아. 탈피한 애들이 오히려 성적을 잘 내고 있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네. 하지만 그 관료제 탄탄한 그 어떤 맞죠. 싸움 그거를 그 무너뜨리기 시스템. 쉽지 않다 시스템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랭크가 신화창조 밑에 있다. 하지만 굉장히 떠오르는 팀입니다. 네, 발리스타 떠오르는 팀이고. 발리스타는 딱히 스타일을 저희가 뭐 평가를 할 수가 없네요. 기억이 잘. 저는 기억나는 게 저희 동아리랑 한 번 해서 저희가 5대0인가 4대1로 한 번 이겼었습니다. 아, 근데 한참 어두울 때인가. 네, 한창 약간 이제 비상하기 직전 이렇게 아. 약간 새벽 해 뜨기 직전 새벽 가장 추울 때. 약간 그 시동을 걸 때 그 네. 스파크를 저희가 딱 튀어줬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좀 분위기도 올라오고 어떤 앞으로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발리스타는 네. 유연한 문화를 가진 네. 기계공학부 네. 부산대학교 강팀 축구 강팀이다.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발리스타부터 공동 6위입니다. 네, 승수가 13으로 똑같거든요. 네. 그 다음 팀이 이제 이거는 그냥 뭐 랜덤으로 이렇게 순위가 매겨진 건데 네. 패스트. 페스트 제우스 발리스타가 13승으로 같은 승수를 예, 기록하고 있는 공동 공동 6위. 6위. 사실상 여기까지가 그 대학교로 따지면 서영고 중경희 씨 건동홍이다. 네, 건동 준경혜 씨까지. 아, 준경혜 씨다. 준경혜 아, 씨다. 예. 맞네. 그래서 중경 약간 학벌만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약간 그 예. 정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예. 주 타겟층이 아마 학생이 아, 많아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패스트. 패스트는 체육교육과 팀으로 그렇죠. 예. 이 뭐 스펠링이 뭔가요? 피지컬 에듀케이션 스트, 스터디 스터디, T. 태스크 포스. 와우. 아무튼 뭐 네. 네. 그거는 댓글로 패스트 네. 분 혹시 보시면 남겨주시면 네. 됩니다. 패스트 체육
교육부. 체육교육학과. 예, 체육교육학과. 그렇죠. 사범대죠? 사범대 체육교육학과 팀이고 그 제가 알기로는 체육교육과도 그 체대 입시학원을 다니거나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실기가 실기를 볼 거예요 아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또 수업 듣는 것도 그렇고 예. 굉장히 체력적으로 강한 친구들이고 예. 제가 이 팀하고 몇 번 맞붙어 봤는데 기억났던 게 일단 굉장히 다들 또 체력적이나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우수했던 팀이다. 다만 기술적인 면은 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제가 최근에 제우스 B팀과 패스트 네. A팀의 경기를 네. 관전을 했는데 팀원들의 개인 기량은 네. 지금 2019년도 제일 최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단점은 합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 제우스 B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전 때 득점을 득점을 하지 못했거든요. 못한. 하지만 개인 기량은 최상이다. 맞습니다.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량이 좋고 예. 다만 근데 조직력이 부족한 게 조직력.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구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모임이나 이런 걸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우승도 많이 연속으로 할 정도로 황금 세대가 있었던 팀이고 예. 지금도 충분히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기량이 좋고 네. 저력이 있는 팀, 좋은 피지컬을 가진 네, 다만 조직력 부분은 좀 부족하지 조직력이 않나. 좀 부족한 네. 팀. 자, 다음은 공동 6위에 승수를 13수를 가지고 있는 제우스입니다. 네, 제우스 저희 동아리죠. 예, 제우스 설명을 일단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86년도인가 90년대인가 아무튼 한 30년 86학번 네, 86학번이 가장 높은 선배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동아리고 예.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원 대비 가장 높은 성적을 내는 학과가 아닌가. 그렇죠. 왜냐면 기계공학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한 학년에 신입생 남자 신입생만 300명 가까이 들어온다 네. 하면 저희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학년에 신입생 들어오는 게 80여 명이고 그중에 남자 한 40명, 50명밖에 안 되고 그중에 축구를 할 줄 아는 애가 한 10명밖에 안 되고 그중에 축구를 잘하는 애는 한 명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 근데 네. 이렇게 좀 편을 들여서 조금 변호하시는 약간 그런 면이 팔은 안으로 붙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이 지금 공동 6위까지 기록한 팀들을 다 보면 스포츠과학부나 기계공학부 300명, 컨츄리는 중앙 동아리죠. 네. 매드도 한 200명 될 겁니다. 레알렉도 전자전기도 한 300명 될 거고, 리스타도 기계공학부고, 패스트는 스포츠 체육교육학과고, 그 다음 있는 게 이제 경제학과 제우스인데. 180명인데 네. 가성비가 있는 팀이고, 제가 느낀 가장 큰 특징은 네. 제우스의 한 선수가 그때 제우스가 아. 8강에서 떨어졌는데 네. 그 대회에 득점왕을 했어요. 네, 8강 탈락인데 득점왕을 했다. 아마 부산대 축구계에서는 나름 그래도 얼굴이 알려진 인사일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선수랑 상대를 하면 저 선수부터 막아라 이렇게 하는 목소리가 저희가 많이 들을 정도로 예. 굉장히 그 윙 쪽에서 파괴력을 가진 에이스 선수가 한 명 있고 그리고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에이스 중심의 축구를 하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극대화시켜서 좋은 성적을 냈던 동아리입니다. 맞습니다. 약간 경제학과세요? 네, 있는 자원으로 최대한 효율을 내기 위해서 좀 에이스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축구를 해왔다. 그래서 대학 축구를 보면 득점이 쉽지 않은데 네. 에이스가 득점 확률이 20%인데 그한테 10번을 준다. 그렇죠. 두 골을 넣어서 이기는 팀입니다. 그렇죠. 오로지 확률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예.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동아리죠. 그다음 아마 그다음 7위 한다. 공동 6위 다음에 리베로인데 리베로 밑으로는 급격하게 승리수가 네, 떨어집니다. 맞죠. 승리수 9승으로. 그래서 리베로까지만 여기서 다루겠습니다. 리베로 팀은 같은 어떤 경우에는 산업공학과 팀이고 팀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아리 아는 사람이 뭐 한두 명 있어가지고 오. 대충 알고 있는데 예. 일단 이 동아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까 제가 매드가 굉장히 열정 넘치는 동아리라고 했는데 네. 리베로도 열정 면에서 매드에 뒤지지 않는다. 예, 제가 본 거는 리베로가 네. 그 축구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런 용품들을 사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트레이닝 세션을 따라서 하고 심지어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모니터링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지 훈련도 가는 걸 저희가 전지 본 적이- 훈련이요? 예, 대회 와우. 하는데 저희 리베로는 뭐 전지 훈련 때문에 뭐 첫 경기 뭐 못한다 약간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오, 굉장히 열정이 있는 팀이네요. 그리고 굉장히 아무튼 그 동아리원들끼리 좀 사이가 좋고 좀 그런 조직력을 바탕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만 좀 개인 기량 면에서 약간 다른 동아리에 비해서 맞아요. 수출난 인원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맞아요. 뭐 어떤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직 못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저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쭉 한다면 발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베로는 이제 발전 가능성이 크나 에이스 선수가 네, 없다. 좀 상대적으로 없다. 상대적으로 네.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밑에 팀들은 그냥 한번 저희가 읽어드리고 네. 끝내겠습니다. 이제 공동 바이킹. 6위에서 몇 네. 명이고 한 9위쯤 되는 네. 팀입니다. 바이킹, 조선해양공학과인가 그렇죠. 렉서스는 고분자 네. 고분자공학과, 폭풍우는 잘 잘 모르겠습니다. 강슛은 재료공학. 재료공학부, 네. 학군단은 ROTC 하시는 분들, 네. 데시빌은
토목공학과. 네, 토목공학과. 네. 토목공학과고 트레이드는 무역학과. 네. 인유. 인문 유나이티드. 인유가 주목해야 될 팀. 인유 약간 주목해야 될 팀이죠. 예, 네. 인유가 지금 2013년도부터의 데이터로 보면 엄청 하위권이라고 하면 그렇죠. 중위권에 속해 있는데 이게 2018년도나 2019년도 이 최근 데이터를 보면 상대적으로 좀 순위가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인유도 동영상을 찍고 네, 트레이닝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거의 그 모니터링하고 따로 트레이닝을 하는 팀들은 지금 다 성적 네, 향상을 성적이- 이루고 있다. 예. 인유 같은 경우는 인문 유나이티드고 인문대 5개 학과인가를 합쳐가지고 만든 동아리죠. 왜냐면 네. 기존에 그 따로따로 하는 체제에서는 경쟁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탄생한 동아리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좀 각 과에서 그래도 나름 잘하는 인원을 뽑아가지고 하고 또 아마 인문대 자체 대회도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넉터에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오. 그래서 인유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동아리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방학 리그 중에 한 번을 3위인가를 기록할 정도로 오.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유가 잘하네요 사람들이. 네. 하지만 아직 그 아직은 1티어에는 1티어 동아리로 올라가기는 약간 아마 부족하지 않나. 2019년도 효원배대에서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증명의 무대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다음 이 밑으로 가면 또 너무 네. 팀이 많아서 좀 주목할 만한 팀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팀. 다이슨이라고 다이슨. 여기에 2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네. 이 다이슨이라는 팀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 하위권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데이터는 201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 팀은 어떤 팀이죠? 일단 체육 대학원, 체육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이고 그 제가 저희도 한번 저희 동아리 한번 상대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일단 대학원이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나이대가 좀 높고 그리고 다들 축구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왔습니다. 맞아요. 다만 또 그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기타 다른 일이라든지 생계 때문에 좀 축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서 개개인 조직력이 잘 맞지 않는 맞습니다. 팀원들끼리 서로 이름을 잘 모르는 그런 팀인데 또 개인 기량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팀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 주목할 알고 만한 있습니다. 팀이다. 아마 순위는 저희가 추린 이 순위에서는 밑에 있지만 네. 실제로 따지면 저력은 저력은 거의 탑 티어에 들어갈 네. 수 있을 것 같다. 네, 공동 그런 6위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싶습니다. 팀이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학봉하랑 학봉아랑은 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제우스랑 굉장히 또 많은 대결을 펼쳤던 팀인데 학봉아랑도 굉장히 시스템화된 축구를 하는 팀이고 경기 중에도 그게 느껴집니다. 자기들끼리 진짜요? 약속된 어떤 풀어 나가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빌드업이나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들의 플레이를 하는 팀 그렇게 알고 있고. 예. 승수는 회원배 승수 1승으로 돼 있는데 유난히 효원배 승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다른 대회에서는 꽤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동계리그나 하계리그에 꾸준하게 출전하는 팀이라서 네. 사실 회원배는 50팀이 출전하지만 네. 동계나 하계리그는 방학 때 진행돼서 네. 그 멤버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 대로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동아리의 그 정통성을 좀 인정해줄 만한 네, 부분인 그쵸. 것 같습니다. 학봉아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력 있는 팀이고 예. 다만 제가 알기로 이게 법대 동아리였는데 이제 법대가 없어지면서 중앙 동아리로 음. 바꿔가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큰 이유네요. 예,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네. 정리를 해보면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팀별 회원배 승리 횟수로 따진 부산대학교 축구 동아리 팀 순위는 일단 1등은 피스 A 스포츠과학부고요. 2등은 신화창조 기계공학부 팀입니다. 그리고 공동 3위 컨츄리랑 매드. 네. 컨츄리는 중앙 동아리고 매드는 경영학과 동아리입니다. 그다음 5위로 레알 일렉트론. 여기는 전자공학부 팀이고요. 네. 그다음 공동 6위로 발리스타 페스트 제우스. 네. 발리스타는 기계공학부의 다른 팀이고 페스트는 체육교육과 팀입니다. 그리고 6위의 제우스는 경제학과 동아리입니다. 그 밑에 리베로는 산업공학과 팀이고요. 이 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로 대체를 하고요. 이제 살펴볼 게 최근 전적으로 한번 엿볼까요? 2013년도부터 따졌을 때랑 크게 다른 점은 학군단 팀. 학군단은 좀 경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학군단 경기는 정확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제가 생각에 이 대학 축구에서 중요한 게 체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학군단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개인 기량이 약간 부족해도 그런 걸로 승부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웃긴 게 이제 2013년도 데이터 말고 2017년 8년 데이터를 봐도 네. 탑권에 있는 8팀은 네. 똑같습니다. 크게 바뀌지 않는다. 피스, 신화창조, 발리스타, 레알 일렉트론, 컨츄리, 리베로, 제우스, 페스트. 네. 여기서 매드만 빠졌네요. 매드가 네. 최근에 좀 부진을 겪고 있어서 그런가요? 네.
자, 이 정도로 지금까지 저희가 말했던 거는 효원배에서 승리한 횟수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한 거고요. 팀별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혹시 뭐 이거를 보시는 분 중에 혹시 기분이 나쁜 부분이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음에는 좀 시정을 해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혹시 이 데이터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점을 발견하시면 네.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추후 정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상 팀별 승리 횟수로 알아본 부산대 축구 총정리 예. 네,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봤고 예. 굉장히 재밌었네요. 예, 저도 이게 제가 이걸 하고자 했 이유는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본인 동아리에 애정도 엄청 많아요. 근데 항상 우리 동아리는 우리 학교 안에서 몇 위 정도 할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혼자 뭐 막연하게 생각하고 몇이라고 말해봤자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로 뽑아봐야 어디한테 말할 때도 우리 6위 정도 한다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뭐 팀 순위를 올리고 싶다 아니면 우리 팀을 더 좋은 팀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위에서 잠시 주춤했던 팀들은 다시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부산대 축구 동아리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시작해가지고 지금 26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해 왔는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좀 더 부산대 축구계에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더 많은 팀이 경쟁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런 어떤 체육의 본질을 그런 달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구는 가성비 최고의 취미다. 네. 네. 자, 마무리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And I know what it's all about. Get to the part where there are no doubts. Get to the